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가양동에 사는 60대 여성이에요. 원래는 수원에 살았는데 딸아이가 같이 살자고 해서 얼마 전 이사를 왔네요. 딸은 몇 달 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정신없던 것 정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했더니 굳이 저까지 베트남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잘 놀고 잘 쉬고 왔지만요. 딸은 그때부터 저랑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제가 마다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5년간 줄곧 혼자 살던 애인데 엄마랑 다시 살려면 깝깝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일하는 데가 가까워서 계속 수원에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쉬라고 성하더라고요. 제가 시장에 가게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걸로 우리 딸 키우고 재산도 불렸고요. 아무리 지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도 몇십 년 우리를 살게 해준 일을 접으려니 쉽게 손에서 놓지 못하겠더군요. 그러자 딸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아는데 먹고 살만해졌는데도 계속 일만 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단 말이야. 나를 봐서라도 일 좀 안 하면 안 돼? 아니면 몇 년만이라도 쉬어. 제발 그렇게 하자. 엄마는 엄마 집 있어. 여기서 살면 돼. 이 집도 엄마 집이야. 엄마가 사준 집이잖아. 지금 딸애가 사는 집은 제가 사준 거였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 없다고 시댁에서 기죽일까봐 집은 제가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우리 딸이 고생 안 하고 잘 살기를 바랐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사위란 놈이 얼마나 인격이 덜 된 놈인지 알게 됐지 뭐예요.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작자도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걸 알게 된 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했고요. 이혼이라는 게 참 큰 아픔이고 안 좋다는 걸 알지만 남 무시하고 인간성 못된 것들하고 인연을 계속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 그런 사람들한테서 벗어난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는 딸아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가게들도 인수인 게 다 했죠. 요즘은 이렇게 사연살롱 듣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오늘은 제 사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싸가지 없는 전사위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녔고요. 딸이 태어나고 남들처럼 열심히 적금 붓고 아이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그게 소박한 행복인지도 몰랐죠. 그저 제 주변 이웃들만큼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남편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트럭 운전이었는데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남편이 거친 운전사들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가게라도 하자고 설득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시장 안에서 야채 가게를 하게 됐어요. 일이 고되기는 했지만 남편은 트럭을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로부터 1년이 좀 넘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회사가 부도나고부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더니 그게 병이 됐나 보더라고요. 증상을 알아차리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됐죠. 그때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한창 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나이였죠. 남편의 죽음에도 저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딸을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했으니까요. 우리 두 식구 먹고 사는 게 온전히 제 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넉넉고 있을 새가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악착같이 일했다는 게 맞겠네요. 저는 더 좋은 야채를 받으려고 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주인들과 계약을 했고, 그러다가 밭을 사기까지 했어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썼어요. 여러 야채들을 키우면서 모종을 좋은 걸 볼 줄 알게 되었네요. 제가 파는 야채가 싱싱하고 맛도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명한 한식당들과도 계약을 하게 됐어요. 일이 잘 될수록 바빠서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딸아이한테도 절대 소홀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일이 안정된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도우미 아주머니를 썼는데요. 그래도 아이 먹는 건 늘 제가 직접 챙겼고 학부모 참관 같은 것도 빠지지 않았고 담임하고 상담할 때도 꼬박꼬박 갔어요. 학교에 가서 몰래 본 우리 딸은 정말 밝고 씩씩하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더군요. 그걸 보니 어찌나 대견하고 기특하던지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한 딸을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러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었더라고요. 잠시 힘들다고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그때 포기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좋은 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채 가게와 야채 농장이 잘 되고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식당 하나랑 제일 큰 과일 도매상을 인수했어요. 식당은 전 주인이 죽으면서 아내가 식당을 못하겠다길래 제가 샀고, 과일집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저는 2 가게를 인수하고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제법 사업가다운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네요. 딸은 공부도 야무지게 잘해서 꽤 좋은 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어요. 딸이 대학 4년 때 유학을 가고 싶어 하길래 저는 무조건 가라고 했어요. 엄마가 무조건 그렇게 밀어주니 좋긴 좋네. 근데 나 모아놓은 돈 얼마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 네가 돈 걱정을 왜 해? 엄마가 있잖아. 걱정 말고 너 가고 싶은 대로 유학 가. 에이 뭐 미국 대학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거기서 받아줘야 가는 거지.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까지 엄마한테 돈 받아서 쓰고 싶지는 않아. 작년 말부터 유학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모으기는 했는데 장학금 받아도 이걸로 될지 고민이 돼서 그런 거지 뭐. 성아야, 엄마가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못 해주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때였어. 아주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 근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성인이어도 요즘 같은 세상엔 엄마 도움 받아야 돼. 니들 힘으로 해내기에는 어려운 게 좀 많아? 제발 엄마 말 들어. 알았지? 딸은 기특하게도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꽤 좋은 미국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부지런히 딸애를 위해 모은 돈을 보냈죠. 통장이 비어도 기분 좋은 건 이때였네요. 딸아이를 위해서 써주는 거요. 우리 성아는 엄마인 저한테 보답이라도 하듯이 공부 잘하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대기업의 법무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진짜 저희 시장 전체에 잔치를 벌였네요. 하루 날 잡아서 저희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전부 다 돌리고 그날 식당 오는 사람들 전부 공짜로 먹였고요. 과일집에서도 과일 덤으로 한 봉지씩 더 주기도 했죠.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시장 사람들은 딸 잘 둬서 부럽다고 하면서 질투도 했지만 그래도 다들 나쁜 마음 없이 우리 애 위해서 선물도 해주더군요. 거기서 계속 터잡고 장사하며 인심을 얻긴 했나 봐요. 딸아이는 아주 일하는 재미에 푹 빠졌는지 북미로 자주 출장을 나가고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지내더라고요. 애인은커녕 남자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밥을 먹는 일도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성아야, 너 남자친구는 없니? 어떻게 휴일에 남친 만난다고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 남친? 남사친은 있지. 남자 사람 친구. 엄마, 나 아직 결혼 생각 없어. 근데 남친 사귀는 거는 좀 불편해. 감정 소모가 심할 것 같거든. 내가 남자를 사귄다면 그건 결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 이런 놈도 만나보고 저런 놈도 만나봐야 너한테 잘해주고 평생 속 안 썩일로 말아보는 거야. 그냥 처음 만나서 아, 이놈하고 결혼해야겠다 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인연이면 다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인연이 아니면 살다가도 헤어지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할래. 딸 말대로 딸은 인연이 아닌 놈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일에만 파묻혀 살던 딸아이가 34이 되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며 사윗감을 데려오겠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따로 사니까 서로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거든요. 누구를 사귄다는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인사시킬 사람이 있다니 놀랍고 반갑고 아무튼 뭐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일단 밖에서 만나자. 민수가 밥 산대. 정식 인사 전이라도 얼른 얼굴 보고 싶다나? 엄마, 우리 회사 어디 있는지 알지? 그 근처에서 만날 거니까 회사 앞으로 와. 아휴, 우리 딸이 웬일이야. 너 정말 마음 먹은 거구나? 잘했다. 일도 좋지만 연애도 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네 말대로 정말 결혼할 사람 딱 보여주네. 하여간 우리 딸은 자기 말한 거 실천은 잘한다니까. 저는 오랜만에 서울에 가면서 아무렇게나 하고 가면 딸아이가 창피할까봐 미용실도 다녀오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꺼내 입었어요. 나름 쫙 빼입고 가니 그나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약속 장소에는 딸만 나와 있었고 한식당으로 가니 사위가 있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저만치 식당 앞에서부터 한 걸음에 와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좀 뿌듯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박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누구를 닮아 그렇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가 했더니 장모님 닮아서 그렇군요. 너무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세요. 아유,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내가 고상하다니 듣기 나쁘지는 않네. 우리 성아 좋게 봐줘서 고맙고. 오늘 저녁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든지 드시고 싶은 거 맛있게 드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딸아이는 사위한테 제가 가게를 몇 개 한다고만 말했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려니 했어요. 아직 우리 애랑 결혼하자고 완전히 약속이 된 것도 아닌데 속 깊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몇 년 전 사놓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값을 잘 받고 팔아 그걸로 또 다른 건물도 샀고 시장 건너편에 재개발되는 지역에 사둔 땅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 서울에도 건물을 사뒀었어요. 사위와 식사를 했을 그 당시에는 며칠 후에 또 다른 건물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요. 왜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더 말도 조심하고 신중한 게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돈이 얼마 있다, 건물이 있다, 아파트 있다. 이런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네요. 사위는 같은 회사의 개발팀이라고 했어요. 사내 운동회랑 수련회에서 계속 마주치며 친해졌다고 하네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 딸이 변호사 일을 하니까 사위도 그런 일 하는 사람이면 서로 잘 이해하고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애한테만 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건물주이고 아파트에 땅도 있다는 건 그 후에도 말하려면 말할 수 있었는데 사위가 딱히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자랑처럼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집으로 정식 인사 왔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상견례 날이 돼서 딸의 시어머니 자리를 만났을 때는 어째 만만한 여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제가 시장이랑 밭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많은 일을 겪어봤잖아요. 사람이 좀 경박하다고 해야 하나? 웃으며 아주 사람을 샅샅이 훑어보더라고요. 저도 사실 민수 대학 때 혼자 됐거든요. 사돈만큼 오랜 세월은 아니어도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서 얼마나 애쓰셨을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화가 알아서 잘해줘서 제가 일하기 편했어요. 사돈은 참 취향이 고상하신 것 같아요. 입는 거며 쓰는 거, 그게 다 명품인데. 가게가 몇 개 있다고 했죠? 어디에 있어요? 네, 경기도 전통시장 안에 있어요. 나름 그 지역에서는 다 유명한 집들이에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가게라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눈으로 억지 웃음 살살 치며 사람을 떠보는 게 이거 잘못 대답했다가는 괜히 얕잡아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여러 방면의 가게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가게라는 게 실망스러웠나 보더군요. 사위 녀석도 그렇고요. 딸아이가 저한테 말한 건 없었는데 같이 혼수를 고르러 갔다가 지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 걸 좀 들었지 뭐예요. 민수가 자꾸 엄마가 하는 가게가 뭐냐고 꼬치꼬치 묻잖아. 식당도 있고 과일이랑 야채 가게도 있다고 하니까 시시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엄마 일 무시하면 가만 안 있는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그건 그럼 백수냐? 뭐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딸은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사위랑 좀 다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내색은 안 했는데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전화를 못 들은 척 했고 딸도 저한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볼일을 마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딸이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대단한 CEO들이나 대기업 회장보다 엄마가 더 훌륭해.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 저는 울컥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참았네요. 아이고, 알았어요. 우리 딸 칭찬해주니까 기분은 좋네. 엄마도 우리 딸이 최고야. 어려운 환경에서 이만큼 잘 자랐잖아.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 저희는 서로에게 가슴을 펴라며 격려를 하며 식사를 마쳤네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 신혼집을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한다고 사위 녀석이 은근히 시덥지 않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딸의 시어머니도 꽤나 사람 긁을 것 같아서 입 닫게 만들려고 제가 해준다고 했더니 정말 사위놈이 눈이 동그래져서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엄마, 아니야.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해. 나 그동안 돈 모은 것도 있고 민수랑 대출받아서 해결하기로 했어. 그치, 민수야? 그랬지. 근데 장모님이 주신다는데 그냥 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사위놈이 아주 약삭빠르게 딸아이 옆구리를 찌르더군요. 저는 그 순간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인생의 책임감보다는 어떻게든 얹혀가려는 게 보여서였는데요. 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좀 힘들어요. 집 하나 장만하기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는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 짠하기도 했어요. 하긴 대한민국에서 부모 도움 없이 잘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기로 했네요. 저 역시 딸한테 제 말대로 하라고 했고요. 성아야, 그 집값 갚는다고 몇 년을 고생하려고 그래. 기왕이면 빨리 자리 잡는 게 니네도 좋잖아. 엄마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네가 잘 살길 바라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 마음 이해한다면 그냥 받아줘. 어? 그제야 딸은 마지못해 알겠다며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웬만한 건 다 딸애가 장만하고 제가 시어머니 예단은 따로 준비를 해서 최고급으로 보냈거든요. 저는 그게 그 얼굴만 예쁘장하고 이빨린 소리 잘하는 시어머니한테서 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참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고 살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셨고 저한테 애쓴다, 고맙다는 말씀만 하던 분이셨어요. 또 남편이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많은 왕래도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사는 거 시어머니 좀 성격 그런 거야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딸의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돈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잘 지내셨죠? 보내주신 예단은 다 너무 잘 받았어요. 성화가 같이 쇼핑을 했다더니 좋은 걸로 잘 고르셨네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네, 실은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 의견을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 사돈 쪽 하객들이 그러면 같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오실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는 민수 아빠 친척들도 오는데요. 민수 아빠가 그래도 공무원이었고 시가가 참 전통 있고 얌전한 집안이에요. 이게 격이 맞으려나 싶은 걱정이 앞서네요. 괜히 사돈이 손님들 때문에 같이 격 떨어져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안 오셔도 된다고 좀 자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딸 축하하겠다고 오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막나요? 그건 도리가 아니죠. 시장에서 일을 하건 전통 있는 집안이건 먹고 자고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사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다 벗겨놓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어머, 벗겨놓는다니 무슨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손님 알아서 받을게요. 그 사람들이 제 격을 떨어뜨릴 사람들도 아니고요. 혹 격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돈 시가에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는데요. 제 말에 사돈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알겠다며 식장에서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말은 예쁘게 돌려서 하느라 애는 쓰는데 결국 시장 사람들 식장에 못 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결혼식장에서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환하게 웃으며 아주 끌어안기까지 하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싶었네요. 그래도 우리 성화만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신혼여행에서 오기 전 저는 아이들 오면 같이 먹으라고 사돈한테 아주 제일 당도 높고 고임 과일로만 골라서 바구니를 만들어 보냈어요. 백화점에서도 정말 비싸게 나가는 과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 사돈, 이게 웬 과일이에요? 세상에, 저 생각해서 보내신 거세요?
애들 오면 같이 드시라고 겸사겸사 보냈어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질문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여자는 꼭 말을 하기 전 저런 식으로 하는데 지가 물어보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요? 무슨 꽤나 상대 배려하는 척 하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사람 은근히 성질을 건드리더군요. 말씀하세요. 뭔데 그러세요? 네, 정말 과일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이 과일 사돈 시장에 있는 거 보내신 거 아니죠? 보니까 이게 백화점 라벨은 없어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하고 먹는 건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과일을 많이 보내셨는데 혹시라도 손님 오면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물건인가 해서 말이죠. 사돈, 백화점 들어가는 웬만한 과일들 제 손 안 거치는 거 없어요.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돈한테 가면 그 시간 동안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제가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고급 품종으로 고른 거니까 안심하세요. 아우, 네. 아무려면 그런 신경을 써주셨겠죠. 그럼 마음 놓고 먹을게요. 근데 저희가 한번 같이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때 사실 저희 친척 식당에 갈 거라서요. 거기 매출도 올려주고 좋잖아요. 제가 사돈이 시장에서 일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이건 사돈 체면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돈 면 세워주려고 그냥 가게 몇 개 가진 알부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 잘했죠? 아, 정말 간드러지게 웃는데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며느리 잘 봤다는 말 듣고 싶은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해주시겠어요? 전에 사돈했던 그 구찌 스카프요. 제가 구찌를 좀 좋아하거든요. 사돈끼리 같은 명품 하는 것도 이쁠 것 같고요. 혹시 저한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 성아 며느리 잘 들였다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사돈이 원하신다면 제가 못 해드릴 건 없죠. 저는 사돈이 이렇게 화통하고 시원시원하신 분이라는 거 진작 알아봤죠. 자기 위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고 오는 하객들도 다 받는 분이잖아요. 그럼 미리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날 만나요. 저 들어갈게요. 이렇게 얌전한 척 예의 바른 척 사람 계속 매기는 거 알기는 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건 다 우리 성화를 위해서였어요. 딸내미 괜히 저런 얄미운 시어머니한테 열받는 일 생기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저런 여자는 몇 번 좋은 거 해주면 별말은 안 하겠다 싶어 제가 좀 감수하고 넘어가면 되지 했죠. 근데 진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사위도 저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찌 스카프를 사돈한테 해다 바치고 모임을 잘 마치고 났는데 저를 차로 데려다 준다길래 사위랑 딸아이와 함께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딸애는 회사 법무팀 일이 생겨서 중간에 내려 회사를 갔고 사위가 저를 태우고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참 센스 있으세요. 그래도 성화 입장 생각해서 시장에 가게 있다고 안 하셨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나 엄마도 좀 그렇고요. 오늘 엄마한테 스카프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일로 사위한테도 잘했다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 아랫사람한테 칭찬이라는 걸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구나. 아, 오해는 마세요.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저 그건 그렇고요. 제 친구들도 제가 처가 가게 있다고 하니까 무슨 덕을 보나 궁금해하더라고요. 지난번 결혼할 때 예물로 해주신 시계도 너무 잘 받았는데요. 친구들하고 모임 자리 있을 때 성화랑 커플로 명품 구두 신고 싶거든요. 성화는 그 구두가 있는데 저는 없어서요. 성화한테 사달라기는 좀 그렇고요.
제 월급이 성화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 알았네. 그럼 그 구두는 내가 해주지. 아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 모자가 쌍으로 저를 호구로 보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일단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하나 바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딸한테만 잘하고 딸이 잘 살면 되는걸요. 저는 그거 하나 바라고 참았네요. 사돈은 그 후로도 저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느냐고 아주 교양 있는 척 말하면서 잘도 명품 사달라고 했고요. 네, 저는 사줬어요. 그게 뭐 어려워요. 제 딸한테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딸아이가 결혼하고 4개월이 좀 더 됐을 때였어요. 이미 저는 시장에 매일 나가지는 않고 있었고 새벽에 나가 물건 받는 거 체크하고 직원들 일 잘하나 둘러본 다음에 밤에 나가서 정리하는 거 보고 그날 매출 확인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날따라 제가 저녁쯤에 시장을 나가게 됐는데요. 집에 창거리도 없고 해서 나간 김에 식당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가게 있는 데로 오니 야채 매장 직원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좀 전에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좀 보다가 마무리할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했죠. 저희 야채 가게가 어떻냐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판대 놓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신선식품 판매 매장이라고 꽤 컸어요. 한쪽에서는 반찬도 팔았고요. 반찬 쪽 직원 2명도 따로 있었네요. 한 명은 반찬을 만들고 한 명은 판매하고요. 웬만한 야채 종류는 다 저희 매장에서 판다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야채 박스를 치우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골라내고 있다가 저녁 손님들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가게에서 직접 손님을 받으니까 그것도 괜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즘 손님들은 전처럼 진상들도 많지 않아서 대화 나누기도 좋았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박스가 또 비어서 내놓으려고 나갔는데 앞에 아주 낯익은 사람이 저를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사위였어요. 저는 사위가 저를 보러 온 줄 알고 반가워서 박스도 떨어뜨린 채 얼른 손을 잡았어요. 아우, 박서방,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여기 우리 가게인 줄 알고 온 거야? 성화한테 들었어? 그런데 순간 사위는 낯빛이 확 변하더니 제 손을 탁 뿌리치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아, 뭐야. 아줌마, 나 알아요? 왜 갑자기 내 손은 잡고 난리야?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해서 보는데 사위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또 있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민수, 너 아는 할머니야? 박서방이라는데 너 누구 서방이냐?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막 킥킥거리더라고요. 사위는 아주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긴 뭘 알아. 내가 이런 시장바닥에 있는 할머니랑 알게 뭐야? 아, 재수없어. 사위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킥킥거리던 사위 친구가 이러더군요. 야, 난 또 너 안 본 사이에 수준 떨어진 줄 알았잖아. 시장 할머니들 상대로 뭐 했나 하고 말이야. 크크대는 사위 친구놈들보다 사위의 냉정한 눈빛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제가 멍하니 있자 사위놈은 지 친구들을 데리고 제 어깨를 탁 치며 지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딸아이 목소리가 들린 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민수, 너 우리 엄마한테 뭐 한 거야? 어? 딸의 매서운 소리에 저는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무서운 얼굴로 사위 앞길을 막고 서 있더군요. 성아야, 어쩐 일이야? 아니, 그보다 어떻게 다 들은 거야? 엄마, 집에 핸드폰 놓고 왔지? 집에 가니까 핸드폰 있더라. 시장에 나온 것 같아서. 여기로 왔는데
내가 아주 딱 현장 잡은 경찰 든 기분인데? 딸의 분노의 찬말에 사위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맸어요. 그러자 사위 친구놈들은 눈치를 보더니 슬슬 뒤로 빠져서 가버리더군요. 저기 성아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이 있어서 야채 파는 할머니를 내 장모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장모님, 저 이해하시죠? 네? 제가 나중에 전화로 다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쟤들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그런 사이에서 제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장모님은 저 이해하셔야 돼요. 성화는 뭐 딸이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도 장모님은 어른이시잖아요. 저 자식 같은 사위 아니에요? 이해해 주실 거죠? 참 말하는 게 지 엄마하고 똑 닮지 않았나요? 저도 기가 차는데 딸은 더 분노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는 시장에서 일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냐는 말이 나와? 니네 엄마도 그렇고. 야, 김성아. 아무리 화가 나도 니네 엄마가 뭐야. 네 시어머니야. 말 조심해. 네가 지금 나한테 훈계질을 해? 시어머니 좋아하시네. 나 너 같은 거랑 안 살아. 니네 엄마 살살 웃으면서 엄마 시장에서 일하니까 이런 사람들밖에 못 만났겠다. 이런 거 모르겠다. 일만 하고 사느라 누릴 줄은 모른다. 이러면 빈정거리는 거 진짜 많이 참았거든? 근데 니네 엄마 우리 엄마한테 구찌 스카프며 백이며 뭐 받은 거 되게 많더라? 엄마가 가게에서 일하는 건 부끄럽고 빈정거릴 일이면서 둘 다 엄마한테는 왜 뭘 못 받아내서 난리지? 우리 엄마가 니네 모자 후구니? 나 너랑 더는 안 살아.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사위놈도 이제는 아주 배짱으로 나가더라고요. 허, 네가 아무리 국제변호사면 뭐하냐? 우리 회사 법무팀이면 뭐하냐고. 집안이 볼 거 하나 없는데. 그래, 이혼해. 이혼하면 누가 더 손해인데 그래? 시장 야채가게 딸인 너랑 전통 있는 집안의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던 나랑 누가 더 좋은 사람 다시 만날 확률이 높겠어? 어? 너 같은 거 괜찮은 집안에서 쳐다보기나 할 것 같아? 저는 그놈의 말에 눈이 뒤집혀서 막 덤비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저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장님, 핸드폰을 하도 안 받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 분당 건물 정말 안 파실 거예요? 사장님, 파세요. 제가 진짜 잘 받아드릴게요. 요새 건물 잘 안 나가는데 그 건물 딱 잡은 사람이 완전 돈 많은 분이에요. 아, 송 사장, 나 지금 정신 사나워. 나중에 얘기해. 나 분당 건물 아직 팔 생각 없어. 사장님, 몇 달 전 송파구 건물도 제가 연결해 드렸잖아요. 거기 다 장사 잘 되죠? 한의원에 약국에 카페에 IT 사무실에 내가 진짜 알짜 연결해 드린 거라니까. 이번에도 후회 안 하세요. 걱정 말고 맡기시라니까요. 그 말에 사위놈이 갑자기 안색이 변했어요. 저기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장모님한테 분당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건물이 얼마나 커요? 아, 사위뿐인가 보네. 사위인데 몰랐어요. 이분 건물주잖아요. 그것도 건물 3채나 갖고 있어요. 여기 시장에서도 제일 장사 잘 되는 가게만 쏙쏙 갖고 계시고 아파트도 있고 물론 사는 곳 말고요. 송 사장,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런 말 들을 놈 아니야. 이만 가고 내가 연락할게. 네, 송 사장 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가라고. 그렇게 억지로 부동산 사장을 보내고 났더니 사위놈이 갑자기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제 손을 잡는 거였어요. 장모님, 박스 제가 치울게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들 오해를 하잖아요. 저는 그놈의 손을 딱 뿌리치고는 뺨을 철썩 한 대 올려붙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볼 만큼 소리가 크게 나더군요. 서위놈은 놀라서 뺨을 붙잡고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 같은 소리 하네. 너 이 자식, 내가 어디 너랑 네 애미 이뻐서 챙겨준 줄 알아? 우리 성아한테 잘하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성아 통해서 나를 베껴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구만. 그리고 성아 마음 편하게 해주지도 않고. 너 같은 건 사위도 아니다 이 자식아. 썩 꺼져. 장모님, 아니에요. 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장모님이 저를 이뻐하시는 줄 알고 저 차 바꾸는데 돈 좀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야, 내가 차를 바꿔줄 거면 우리 성아 차를 바꿔주지 니깟 놈 차를 왜 바꿔주냐. 이런 천하의 못된 것들이 내 딸 스트레스나 주고 있고. 성아야, 너 시댁을 대체 얼마나 자주 갔길래 그래? 어? 뭐 시도 때도 없이 갔지. 한시도 사람을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 아주 상냥한 말투로 살살 쪼개면서 상대방 미안한 마음 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 아무 때나 일하는 사람 불러서 일 시키면서 엄마 은근히 깎아내리는데 너무 화났어. 됐다. 이놈 그 집에서 당장 내쫓아. 네, 그 집 공동명의 안 하길 천만 다행이네. 안 그래도 나 네 애미란 거 속내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우리 딸 신혼에 피곤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안 되겠네. 성아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장모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사위놈이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대차게 정강이를 한 대 더 걷어차주고는 제가 아는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위놈 짐을 다 빼버렸죠. 그랬더니 바로 그 밤에 사돈이 저를 보겠다고 찾아왔더군요. 어머 사돈, 속상하셨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민수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너그러이 봐주셔야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요? 저희가 결례를 저지른 것 같은데 원래 마음 넓으시잖아요. 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 싶어요. 저는 바로 가서 그 여자가 목에 감고 있는 구찌 스카프를 풀어서 휴지통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한번 확 잡았네요. 어머머머 사돈, 이러지 마세요. 천박하게 왜 이러세요? 천박? 야, 너는 말만 이쁘게 하면 다니? 말 내용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너 인생 그렇게 살았어? 헛살았네. 그 나이 먹도록 헛살았어. 그러니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게 인성이 쳤다위지. 너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살아.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그러자 그 여자는 혼이 나간 얼굴로 꽁무니 빠져라 도망을 치더군요. 그 뒤로 저희 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 절차를 밟았고 6개월 정도 소송을 거쳐 승소를 하고 정식 이혼을 했어요. 제가 진작에 말렸더라면 우리 딸 인생에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많아요. 딸은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어쨌든 자기가 선택했던 일이니 이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딸은 앞으로 결혼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저도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순리대로 살자고 했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거 함부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걸 늦은 나이에 절실히 깨닫게 됐네요. 저도 인생 공부 제대로 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